군의관들 공보위라고 합니까? 네. 군의관 공보위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의 얘기는 지금 군의관이나 공보위 투입으로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뭔가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실제로 응급의료 체계 보강에 실제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의료대란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 그건 결과를 말한 것이겠죠. 의료대란의 원인은 개혁을 하려면 정말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대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급하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가 개혁의 추진 방식, 강도, 기간 이런 문제에서 전부 실수 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의료개혁 목표 자체가 그 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또는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또 증원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료나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좀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이 일이 꼬여 있고 또 정부의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어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또 야당 간의 대화 또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대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 중에서도 현장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와의 좀 터놓고 하는 좀 열려있는 자세의 대화, 소통이 꼭 필요하겠다. 시급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없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게 제일 답답한 면이죠. 그러니까 과연 야당이 나서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또 의료계와 일정 정도의 의견 접근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수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매우 비관적이죠. 그 점이 아마 모든 대화의 가능성 또 타협의 가능성 또는 문제 해결 완화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잘 정리해서 여당이나 또는 그걸 넘어서서 정부에 전달하는 것, 그 일이라도 저희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 병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줄었는데 중환자로 입원해야 되는 중증 환자 수는 더 늘었다라고 해요. 그건 결국은 다른 병원들이 수용해야 될 중증 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상태에 이미 다른 일반 병원의 응급 체계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나마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이 병원으로 중증 환자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결국 지방이 취약 지역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나 이럴 때 지방에서 응급 중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방의료, 외곽의료 이런 쪽이 무너지고 있고 그게 이제 핵심 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병원들로 대학병원 같은 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때나 이럴 때 지방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아마 평소보다도 더 심각할 것 같아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만. 예, 대표님께 질문은 좀 그만. 이거 관련된 질문 아닌데 방금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 발표가 돼서요. 보험료율 13%. 근데 그거 안 할 거예요. 하지 맙시다. 그건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 몇몇 기자분들이 전화 주셔서 제가 단문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좀 밝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신 말씀 외에 오늘 나왔던 얘기 한두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군의관이나 공보위 파견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도 들었지만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K타스 기준에 따라서 중증도를 분류해가지고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차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규먼트가 끊임없이 생길 것이고 그 아규먼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량이 낭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차라리 경찰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병원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 얘기들을 응급의료 말고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대생 교육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지금 2학기 수강 신청률이 4~5%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교육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를 저희 쪽에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응급의료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최근 상황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